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했잖아. 근데 어디야? 퇴근은 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본가에 와 있어. 엄마가 아프시다고? 그게 오늘 아가씨 성적표 나왔거든. 아내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우리 집 소개를 하자면 우리는 3남매입니다. 제가 첫째이고 둘째는 남동생, 막내는 여동생인데요. 막내는 부모님이 간절히 바라던 딸로 우리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늦둥이입니다. 그때쯤 저는 결혼까지 했고 둘째도 20대 후반인데 막내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막내는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말 그대로 애지중지였는데요. 너무 애지중지 키워서 그랬는지 착하긴 했지만 모든 것에 대충대충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막내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학부모 상담을 다녀오셨고 우리는 그날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지방대도 가기 어렵대. 설마요. 내가 성적을 대충 계산해봤는데 거의 최하위 수준이야. 최하위라니요? 어머니가 성적표를 내밀며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봐봐. 진짜잖니.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니? 뭔데요? 이 와중에도 꼴찌는 아니라고 다행이라고 하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모른다니까. 어머니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그런 성적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와 둘째는 전교 5등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어머니는 유명 학원과 과외 강사를 총동원했지만 막내의 성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막내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유명 가수 공연을 보러 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온통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막내는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는 워낙 밝고 유쾌한 성격이라 막내와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막내가 유일하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내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은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아내는 막내에 대해 부모님께 이런저런 조언도 해드리고 본가에 들러 막내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곤 했는데요. 그런 아내가 그날 본가에 갔다고 하니 뭔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번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 어머님이 많이 상심하셨더라고. 결국 서둘러 본가로 향할 준비를 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본가에 도착을 했는데요. 역시나 어머니가 머리를 싸매고 거실 소파에 누워 계셨고 아버지와 아내는 거실에 설치된 컴퓨터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조건으로는 아가씨를 절대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가수 콘서트 같은 거 좋아하잖니. 그건 아버님이 늘 해주셔서 새롭지도 않잖아요. 완전 파격적인 게 필요하다니까요. 파격적인 거라? 두 사람의 대화가 어찌나 진지하던지 가까이 다가가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김빛나 대학 보내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파워포인트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문서를 보던 제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자기 왔어? 아내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지금 아가씨 대학 보내기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어. 아가씨가 혹할 만한 조건을 내걸어야 해서 상의 중이야. 아니,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알아서 안 하니까 그렇지. 네 엄마 알아놓은 거 안 보여? 빛나 때문에 아주 속이 문드러진다니까.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를 바라보자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빛나 혼자 지방 보내는 건 절대 안 돼. 저 철부지를 어떻게 지방에 혼자 보내겠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가는 다시 시무룩한 표정으로 소파에 누우시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꾹 참아야만 했는데요. 부모님과 아내의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였거든요. 누워 계신 어머니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빛나는 어디 갔어요? 학원 간다고 했는데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학원에서도 친구들이랑 노느라 공부는 뒷전인 것 같아. 성격은 또 얼마나 좋은지 친구가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렇게 부모님과 아내가 막내 문제로 며칠간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오늘 가족회의를 좀 해야겠다. 모두가 거실에 모였고 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으로 컴퓨터에 작성된 문서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빛나 대학 보내기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에 아내가 비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고 아내가 자료의 첫 슬라이드를 넘겼는데 제목부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김빛나 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받는 복지 혜택, 가족들이 둘러앉아 집중하고 있었고 아내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띄우며 큰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김빛나 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 받는 복지 혜택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막내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김빛나 씨? 내가 김빛나 씨인 거예요? 제목부터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막내가 박수까지 치며 좋아했고 아내가 신이 나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만약 김빛나 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다면 그 즉시 가족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가족 장학금이 뭐예요? 막내의 눈빛이 점점 반짝이기 시작했고 아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가족 장학금이란 김빛나 씨가 인서울을 했을 경우 가족이 특별히 마련한 축하금입니다. 그 금액의 출처를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150만원, 아버님이 150만원, 그리고 첫째인 우리 부부가 150만원, 마지막으로 도련님이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가 슬픈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내가 모은 비상금 전부 거른 거라는 것만 잊지 말아줘. 아빠 맨날 돈 없다고 하더니 비상금이 저렇게 많았던 거야? 저번에도 용돈 좀 달라고 했더니 딱 잡았대더니 완전 실망이야. 그 와중에 막내가 아버지를 노려보자 아버지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내 소중한 150만원이 김빛나 장학금으로 쓰여질 줄 누가 알았겠어. 아버지가 한탄하고 있던 사이 동생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50만원을 장학금으로 낸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안 물어봤잖아요. 도련님, 그래서 특별히 할인해서 도련님은 50만원으로 해드린 거잖아요. 근데 쪼잔하게 이러실 거예요? 아내의 말에 가족들이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순간 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맞네. 사내대장부가 쪼잔하게 50만원 가지고 너무하네. 네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동생이 머리를 긁적이며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저도 100만원 내겠습니다. 그 말에 아내가 환호성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총 550만원. 김빛나 씨가 인서울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가족 장학금 55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550만원이라고요? 막내 입이 떡 벌어졌고 아내가 곧바로 다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인서울 대학에 합격하면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시켜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막내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운전은 위험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유능하고 유능한 제가 합의를 받아냈다니까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유능하고 유능한 네 새언니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 같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인서울만 해. 그 말을 듣고 아내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큰 용기를 내주신 이미영 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이 분위기에 취해 어머니를 향해 열렬히 박수를 쳤고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려가며 공손하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웃음을 꾹 참아야만 했는데요. 가족회의가 어찌나 웃기고 유쾌하던지 웃음이 터져나왔거든요. 어머니의 인사가 끝나자 아내가 다시 비장한 표정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만약 김빛나 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된다면 한 달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요? 김빛나 씨,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글자를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아내의 말에 따라 막내가 괄호 안에 적힌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매우 중요, 별표? 혼자 여행? 뭐야, 가족여행이 아니고 혼자 여행 가는 거예요? 아내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대학생이라면 이 정도 특권은 누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 친구 아름이랑 둘이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김빛나 씨가 선택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면 됩니다. 막내가 감탄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대박! 개꿀인데? 알겠어요. 공부해서 인서울 하면 저걸 다 해준다는 거죠? 당연하죠. 제 손모가지 걸고 약속할게요. 아내가 다시 비장한 표정으로 한쪽 팔을 치켜들며 약속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 모두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고 그렇게 김빛나의 인서울 프로젝트 발표는 끝이 났습니다. 그날 막내의 눈빛이 더없이 반짝이고 있는 걸 보니 아내의 발표가 제대로 통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막내를 응원하게 된 그날, 새삼 우리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뒤 막내는 정말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막내가 아내의 조언에 따라 스마트폰을 자진 반납한 일이었어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어느 날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막내가 스마트폰까지 반납하고 공부를 하지 뭐니. 정말요? 그럼 휴대폰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게 말이다. 근데 며느리가 빛나한테 인서울 하려면 휴대폰부터 없애야 한다고 했다잖니. 근데 나름 잘 지내고 있어. 그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섞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니? 어제 아름이 엄마가 우리 집에 과일 선물 세트를 사왔더라니까. 아름이요? 빛나 절친 아름이 말하는 거죠? 그래, 그 아름이 말이야. 근데 아름이네 엄마가 과일을 왜 사와요? 순간 어머니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아름이 엄마 말이 아름이도 빛나처럼 스마트폰 반납하고 공부를 시작했대. 대신 인서울 하면 빛나랑 둘이 해외여행 보내달라는 조건을 걸었다잖니. 얼마나 기뻤던 것인지 아름이가 공부를 다 한다고 하면서 아름이 엄마가 선물까지 사서 가지고 왔더라니까. 아름이는 그래도 빛나보다는 성적이 좀 낫지 않아요? 낫긴 뭐가 나아. 누가 둘이 절친 아니라고 할까봐 성적도 엎치락 뒤치락 하잖니. 암튼 아름이 엄마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 이게 다 며느리 덕분 아니겠니? 내가 보니까 네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민정이랑 결혼한 거야. 어머니가 한참 동안이나 아내 칭찬을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빛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던 공부를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주말 본가에서 다 같이 밥을 먹던 중 빛나가 중얼거리듯 말을 꺼냈거든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문제라니? 무슨 문제? 그러자 빛나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준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무진장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신한테 견디기 힘들 것 같다라고 계속 어필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서툴러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 빛나의 허무맹랑한 소리에 가족들 모두 어이없어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저도 신께 계속 어필해 볼 테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알았어요. 그 어필할 때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을 꼭 좀 전해주세요. 빛나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자 아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게 전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빛나는 아내와 소통하며 잘 버텨냈습니다. 덕분에 가족들도 덩달아 힘을 내어 빛나를 응원했어요. 빛나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고 놀랍게도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가족 모두 반신반의했지만 빛나의 노력은 확실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인서울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성적은 아니었기에 원서를 넣고도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빛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추가 합격했어! 순간 거실에 있던 가족들 모두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빛나가 해냈어. 진짜 고생 많았다 막내야. 그날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빛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약속했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자마자 아내가 바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줬고 빛나가 신나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배우며 연습용 자동차에 앉은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빛나의 절친 아름이도 인서울에 성공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두 사람은 대학에 함께 다니게 되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빛나가 운전면허를 땄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싱긋 웃으며 빛나에게 차키를 건넸어요. 아가씨, 제가 임신 중이라 차가 그냥 놀고 있거든요. 도로주행까지 끝났으니까 천천히 몰고 다니세요. 빛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그래도 돼요? 아내가 엄격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들어 약속을 강조했어요. 대신에 약속할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도 안전운전, 두 번째도 안전운전이에요. 알았죠? 막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꼭 약속 지킬게요. 아빠랑 연습도 좀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에 아름이랑 에버랜드 가기로 했는데 차 타고 가도 돼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전운전만 한다면 당연히 되죠. 사고 안 내고 잘 타고 다니면 그 차 아가씨한테 선물로 줄게요.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빛나가 환호성을 지르며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진짜로 잘 탈게요. 진짜로 안전운전 할게요. 그 말에 가족들 모두 미소를 지었고 아내는 배를 살짝 만지며 웃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임신 중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던 터라 차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빛나에게 차를 빌려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는지 여러 번 안전운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차키를 손에 쥐고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빛나와 아름이가 에버랜드로 떠나던 날 가족 모두 아침 일찍 나와 막내를 배웅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빛나야, 천천히 운전하고 안전하게 다녀와야 해. 알았어. 잘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막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오히려 믿고 맡기다 보니까 모든 것에 더욱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니도 더 이상 빛나 일에 참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에버랜드에 갔다가 빛나가 생각보다 일찍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주말이다 보니까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빛나가 물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름이네 집 앞으로 픽업을 갔거든. 근데 아름이가 미안하다고 굳이 도로가에 나와 있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였다는 거야? 어머니의 물음에 빛나가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아름이가 미안하다며 미리 도로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데 도로에 차도 많고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다 보니까 차를 못 세우고 계속 전진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창문을 내리고 빛나가 아름이에게 소리쳤다네요. 아름아! 아름아! 나 차 못 세우겠어! 괜찮아! 내가 뛸게! 나 지금 뛰고 있어! 그러면서 100m도 넘게 뛰었다네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서 한참을 웃어야만 했는데요. 아름이가 놀러가서 먹을 도시락까지 잔뜩 준비한 상황이다 보니 그 짐을 들고 뒤뚱뒤뚱거리며 뛰었다고 했거든요. 결국 우리 모두 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빛나는 그날 지쳐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운전에 익숙해져 갔고 1년이 지날 무렵 아내가 빛나에게 차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아들을 낳았고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출산 소식을 듣고 빛나가 아내에게 돈봉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언니, 이건 언니를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이건 조카 선물이에요.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때 대학 입학할 때 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돈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돈으로 명품백 산다고 했잖아요. 대학생이 명품백은 무슨 명품백을 사겠어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가족들이 저를 생각해서 준 돈인데 가치 있게 쓰고 싶었어요. 세상에나, 아가씨가 그새 어른이 됐네. 언니, 저도 이제는 조카까지 생겼는데 철부지로 살면 되겠어요? 조카한테 자랑스러운 고모가 될 거예요. 빛나의 말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는데요. 어느 날은 아내가 빛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아가씨, 그때 썸 타던 그 잘생긴 사람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 잘생기고 키도 크다고 아가씨가 이상형이라고 했잖아요. 아, 얼굴만 잘생긴 걔요? 걔랑은 정 떨어져서 요즘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완전 잘생겨서 이상형이라고 했잖아요. 걔가 보낸 문자 보고 정이 뚝 떨어져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빛나가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걸로 정 떨어지지 않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고백을 이렇게 했더라니까요. 빛나의 말에 저도 문자 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문자 내용을 보고 아내가 먼저 박장대소를 하며 외쳤습니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여자 삶고 싶었어? 아니, 삶길 뭘 삶아요?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계란도 아니고 나를 왜 삶고 싶냐고요. 그 문자 보는데 정이 뚝 떨어져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다 고백도 너무 구리잖아요. 빛나의 말에 크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는데요. 고백치고는 조금 어설퍼 보이긴 했습니다. 빛나는 고모답게 우리 아들과도 참 잘 지냈습니다. 아들도 고모를 많이 따랐고요. 그러다 보니 아들도 고모를 닮아갔던 것일까요? 이상하리만큼 빛나와 아들의 행동이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일이 있어서 외출 중이다 보니 혼자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던 차에 마침 빛나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집에 왔고 아들이 고모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고모도 같이 가자. 그래, 알았어. 그렇게 셋이서 병원에 가던 중 아들이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고모, 지금 병원 가는 거야? 아니, 지금 소아과 가는 중이야. 다행이다. 서준이는 병원 싫어. 그렇네, 다행이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둘의 대화를 듣던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이 크크대고 웃었지만 둘은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서준이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응.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의사 선생님 무릎 위에 오독하니 앉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의사 선생님이 행복한 표정으로 서준이를 꼭 안아줬는데요. 서준이가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도 서준이 예뻐? 응, 엄청 예뻐. 최고로 예뻐. 서준이가 자랑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오던 중 빛나가 서준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서준이는 사람들이 다 예뻐한다니까. 그치 서준아? 그래도 서준이는 고모가 제일로 좋아. 고모, 엄마 몰래 과자 사줘. 알았어. 근데 엄마한텐 비밀이야. 빛나와 서준이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 우리 가족처럼 따뜻한 가족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가족이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런 우리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